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구상에는 40억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설과 신화는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생물에 대해 이야기하죠. 숲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합니다. 1987년 과테말라 출신의 유명한 유포학자의 손에 특이한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은 과테말라의 정글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돌머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석상에서 특이한 점은 흰색의 외관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이곳에 살았던 문명에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역사적으로 불가능했던 외부인과의 접촉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이상합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 찍은 가장 명확하고 합법적인 빅풋 사진 중 하나일 것입니다. 대낮이라 훨씬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 크레센트 폴스 근처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뭇가지로 만든 숲속에서 이상한 은신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은신처를 조사하는 생물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나무도 부러져 있었죠. 키가 큰 원숭이처럼 생긴 생물이 다른 나무를 숨기는 영상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털이 많고 키가 2.4m 이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빅풋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아마존에 있을 때 나무 사이에 있는 동물이 갑자기 새빨간 얼굴로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머리 우아카리는 남미 영장류 종입니다. 새빨간 얼굴과 대머리로 유명하죠.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는 아마존 분지에서만 찾을 수 있는 동물입니다. 다른 원숭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최대 100마리의 그룹으로 산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얼굴이 밝을수록 이성 개체에게 매력을 어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적으로 알려진 가장 큰 뱀종은 아마존 열대우림과 남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린 아나콘다입니다. 이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뱀 중 하나이며 가장 큰 개체는 길이가 6에서 9m에 이릅니다. 고대 뱀의 경우 티타나보아는 지금까지 살았던 뱀 중 가장 큰 뱀으로 알려져 있죠. 약 6천만 년 전 팔레오세 시대에 존재했으며 콜롬비아 세레온 탄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화석 유물에 근거한 추정에 따르면 티타노보아는 길이가 12에서 15m에 달하고 무게는 1톤이 넘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뱀에 대한 전설과 민속은 콩고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다양한 문화에서 일반적입니다. 레미 반 리에 대 대령은 벨기에 조종사로 1950년대에 복무하는 동안 콩고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뱀을 목격한 것으로 악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헬리콥터 비행 중에 빽빽한 콩고 정글에서 60m 길이의 거대한 뱀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보고된 가장 큰 뱀 중 하나가 될 것이지만 이 주장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는 어디에나 있었지만 연구자들은 아르헨티나 정글에서 그들의 기지를 발견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히틀러와 그의 아내 에바는 비밀 터널을 통해 탈출하여 아르헨티나 어딘가에 도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고학자들은 최근에 이 기지 근처에서 건물을 발견하고 히틀러가 이곳에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신화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라베마의 숲에 있는 트레일 카메라가 늑대 같은 발톱이 있는 길고 털이 많은 발의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이 동물이 목격된 정확한 위치는 불분명하지만 이 짐승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카메라는 즉시 파괴되어 사건에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또한 지난 2주 동안 5마리의 애완용 염소를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물이 그러한 잔인함과 폭력에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또 다른 유사한 사건은 훨씬 더 충격적이며 늑대와 같은 발톱을 가진 생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비숍빌 어딘가에서 도마뱀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생명체는 여전히 찾기 힘든 존재이지만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그는 또한 이 거대한 생물체가 가시로 덮여 있었고 한동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공포영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지만 비디오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 어둠 속에 사악한 것이 숨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는 것은 당신의 심장을 거의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며 당신의 영혼을 응시하는 한 쌍의 눈. 이 빛나는 눈에 붙어있는 얼굴 외에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눈의 높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생물체는 불안할 정도로 키가 클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숲에서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좀비 곰팡이는 주로 개미를 감염시키는 곰팡이입니다. 변형이 일어나기 전 개미가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잠복기가 있습니다. 감염으로 인해 개미는 둥지를 떠나 더 습한 환경에 파묻혀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곰팡이는 다른 개미로 이동하기 전에 내부를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은비엘루는 중앙아프리카의 콩고강 유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전설적인 생물 또는 크립티드입니다. 이것의 이름은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링갈라어로 등에서 판자가 자라는 동물로 번역되죠. 이것은 긴 목과 등에 일련에 돌출된 판자 같은 구조를 가진 큰 파충류 또는 공룡과 같은 생물로 묘사됩니다. 이것에 대한 보고와 목격담은 드물며 주로 지역 민속과 원주민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찾기 어렵다고 하며 콩고강과 주변 열대우림의 외딴 지역과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지역 주민들은 종종 수줍음이 많거나 소심한 생물로 묘사하며 인간이 접근하면 빠르게 잠기거나 숨습니다. 이 모든 신비하고 거의 발견되지 않은 생물 중에서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흥미로운 생물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룡 같은 생물 하나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파푸아뉴기니에 마녀가 살 가능성은? 과연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파푸아뉴기니의 많은 지역에는 여전히 마녀와 흑마술이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무언가가 잘못되면 그들은 마술과 마녀를 비난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법으로 기소되지만 거의 항상 과부, 미혼모 또는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한 명의 마을 주민이 당신을 비난하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당신은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된다고 하죠. 매년 이러한 마녀 사냥은 약 200건으로 추산되지만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 활동가의 인터뷰에서 최대 5만 명에 달하는 숫자를 인용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비난 때문에 집과 마을에서 쫓겨났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누만경은 힌두교 신이며 그의 거대한 발자국은 안드라 프라데시, 태국, 스리랑카 및 말레이시아에서 발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마 거인들이 한때 지구상에 살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에콰도르의 정글에서 잃어버린 거인의 도시도 발견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2톤 블록으로 만들어진 76m 높이의 구조물이 여기에서 발견되었으며 거대한 도시에 더 많은 유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형섬은 오사카를 선사하는 곳입니다. 멕시코시티 근처 운하에 위치한 섬으로 나무는 수백 개의 썩어가는 인형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섬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설이 있는 곳으로 한 어린 소녀가 섬 근처의 운하에서 익사했다고 합니다. 줄리안 산타나 바레라라는 남자가 그녀에게 귀신이 들렸을 때 그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인형을 매달았다고 합니다. 섬 곳곳에 걸려있는 인형은 빙이 되었다고 하죠. 이 섬은 세계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무섭고 섬뜩한 곳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인형은 저주를 받았다고 하며 인형을 만지거나 섬에서 꺼내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불행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섬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인형의 눈이 따라다녔고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비 아포칼립스가 당신의 우려 목록에 있나요? 아니면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이 다음 사진을 본 후 경보를 울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현실은 소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죠. 사실 카메라는 100% 좀비처럼 보이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좀비가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어둠 속에서 소름 끼치는 빛나는 눈을 가진 아이처럼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 위치한 콩고강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강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아프리카의 적도 분지를 통해 약 4,023km에 걸쳐 뻗어 있으며 울창한 정글을 가로질러 궁극적으로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콩고강 하류, 특히 콩고 중부 지방은 강의 물고기 다양성을 연구하는 어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위험한 해류를 특징으로 하며 213m 이상의 깊이에 도달하죠. 콩고강 하류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특이한 특성을 가진 눈먼 물고기와 창백한 물고기의 존재입니다. 현지에서 몬델리국 또는 사무실의 백인으로 알려진 종과 같은 이 물고기는 작고 눈이 없으며 동굴에 사는 물고기와 유사한 적응을 나타냅니다. 콩고강 하류에는 탐험을 위해 특수 장비가 필요한 깊은 협곡이 있습니다. 이 협곡은 바다의 황혼지대와 비슷한 엄청난 깊이에 도달하며 협곡 벽을 따라 소용돌이 같은 폭포를 만드는 강력한 해류가 특징입니다. 하지만 콩고강 하류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어종의 정확한 기원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아마존이 거대한 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거대한 괴물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탐험가 퍼시 H. 포싯은 19세기에 길이가 12m, 직경이 최소 30cm인 거대한 아나콘다를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발견된 2만 년 된 UFO 잔해는 고고학자들을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빙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외계인 비행체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UFO가 지구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야기의 이상한 점은 다른 출처에서 캐나다가 아니라 러시아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KGB 고위 간부들이 UFO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은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잔해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금속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그것이 실제로 외계에서 기원한 것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흥미롭게도 UFO가 외계인과 접촉했다는 고대 전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설화에는 신비한 유물을 남긴 첨단 기술 능력을 가진 존재인 스타피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발견은 이 이야기들이 항상 사실이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2만 년 된 UFO의 잔해 발견은 해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추파카프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라틴 아메리카 전설에서 유래한 괴물 같은 생물이죠. 사납게 공격하고 동물의 피를 먹는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양이 잡아먹혔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이상한 붉은 눈의 생물을 흘끗 보았습니다. 돌레로 밴드 호수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현재의 루이지애나에서 이 사진이 찍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이에나라고 믿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전설적인 추파카프라라고 말합니다. 스틱곤충이 이미 예술의 대가라고 생각했다면 리프미미 케이티디드는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들은 나뭇잎을 완벽하게 모방할 뿐만 아니라 찢어진 나뭇잎처럼 보이는 구멍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반투명 막의 반전이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같은 종을 연구하면서 다른 종을 발견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모켈레 은베베는 중앙아프리카 콩고강 유역의 늪지대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수수께끼 종입니다. 모켈레 은베베라는 이름은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링갈라어로 강의 흐름을 막는 사람으로 번역되죠. 모켈레 은베베를 목격한 것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서양 탐험가들이 처음으로 현지 부족의 보고를 접했습니다. 초식성이며 반수생동물이죠. 대부분의 시간을 강과 늪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종종 긴 목, 용광류 공룡을 닮은 몸, 작은 머리로 묘사됩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긴 꼬리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모켈레 은베베의 존재에 대한 가장 유명한 증거는 이 지역에서 여러 개의 큰 발자국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자국은 종종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묘사되며 생물체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전에 공룡 목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익룡은 어떨까요? 이 생물이 여전히 파푸아뉴기니의 숲을 날아다닐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현지인들은 이 동물을 밧줄 또는 두아스라고 부르며 그 모습이 소름 끼친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살아있는 익룡이 여러 번 목격되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이 동물의 날개 길이는 9m에 달하며 박쥐와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화석으로 알려진 이것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날카로움을 가진 머리변, 진피혹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목격된 특정 장소가 있습니다. 본토 해안에서 떨어진 움보이 섬. 익룡은 밤에만 출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생체 발광 광채를 발산한다고 하죠. 고대 문명이 뒷마당을 꾸미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이상한 유물은 코스타리카에서 발견되었지만 돌구체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신비합니다. 사실 유물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 진정한 목적을 알지는 못합니다. 미스터리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인도의 다우힐 숲은 유령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히말라야 기슭에 위치한 이 숲은 으스스한 침묵, 버려진 집, 설명할 수 없는 죽음으로 유명합니다. 숲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유령 사냥꾼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죠. 숲에는 다우힐 여학교와 빅토리아 남자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으스스한 곳으로 간주되는 여러 버려진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는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의 역사로 쌓여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일부 지역 주민들이 흰옷을 입고 숲속을 걷는 머리 없는 소년과 여성의 유령을 보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령들이 불법 벌목과 삼림 벌채에 노출된 숲의 남용에 화가 나 있다고 믿습니다. 숲의 자연적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 귀신들의 분노를 일으켜 귀신 목격이 증가했다고 믿어집니다.
인도 정부는 관광객들에게 버려진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 숲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영혼을 빼앗아 사후 세계로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화 속 생물이죠. 누군가 숲속 어딘가의 트레일 카메라로 저승사자를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꽤 무섭지만 불행히도 이 사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없습니다. 핑크 돌고래?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아마존은 정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핑크 돌고래는 100% 진짜입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길이는 9피트, 2.7m이며 특이한 긴 부리, 이상한 모양의 이마, 분홍색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신화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마존 사람들의 믿음에 따르면 보토스라고 불리는 핑크강 돌고래는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화 속에서 이 동물과 눈을 마주치면 저주를 받고 평생 악몽을 꾼다고 말합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용어는 전쟁 지역이나 분쟁 지역에서 채굴되어 정부에 대한 무력 분쟁 자금으로 사용되는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불행히도 콩고는 종종 블러드 다이아몬드 문제와 관련이 있죠.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주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격렬한 분쟁 기간 동안 반군단체나 민병대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2차 콩고 전쟁 또는 아프리카 대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분쟁에는 여러 무장단체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콩고 민주공화국의 반군단체와 외국 군대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장악하고 다이아몬드 판매 수익금을 군사활동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분쟁 다이아몬드에서 얻은 수익은 무기를 구입하고 군대를 유지하며 분쟁을 영속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블러드 다이아몬드 거래로 인해 국가 인구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죠. 광산 작업은 종종 강제노동, 인권 침해 및 환경오염으로 특정지어졌습니다. 더욱이 이 다이아몬드를 팔아 번 수익금은 분쟁을 지속시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실향민을 낳았습니다. 편집된 사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안티 라이티넨의 작품은 에스토니아 남부에서 발견되었다고 알려진 비밀 포털을 보여줍니다. 이 포털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할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 포털을 통과하기로 결정하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16년 아마존 서부 지역에서 거석 구조물이 발견되면서 고고학자들은 브라질 스톤헨지를 발견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여러 그룹의 거석이 원형 형태로 배열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장소를 발견한 연구원들은 그곳을 아마존 스톤헨지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죠. 거석의 발견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 지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시대에는 대체로 무시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아마존 지역이 그러한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복잡한 사회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거석은 약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약 1000헥타르의 땅을 덮고 있어 대규모 정착지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 사이트는 또한 별자리를 닮은 돌 안에 기하학적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영적 의식에 사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진은 텍사스 리버티에 있는 언캐니밸리의 부지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마치 여자가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불안한 느낌도 줍니다. 이야기는 그 사진이 오래된 노예 묘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찍혔는데 묘지는 수십 년 전에 누군가 묘비를 치우고 다른 곳에 묻었을 때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일 수 있습니다. 어쌔신 버그는 다른 곤충의 몸을 빨고 독을 뿌리는 것을 좋아하는 곤충입니다. 그들은 잠자는 동안 사람들의 입술을 물어뜯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키스벌레라고도 하죠. 그들에게 물리면 추악한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잔인한 샤가스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콩가마토는 아프리카 설화에 등장하는 매혹적인 생물로 현지 전설과 보고에 날아다니는 익룡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콩가마토라는 이름은 현지 카운데어로 배를 부수는 자라는 뜻으로 카누와 배를 공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콩가마토의 목격은 주로 잠비아 서부의 무이닐룽가 지역의 지운드 늪지대와 앙골라와 콩고의 인근 지역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이 생물은 날개 길이가 약 2m이며 종종 가죽날개,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긴 부리, 머리의 벼스로 묘사됩니다. 콩가마토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유명하며 급습하여 사람과 동물을 공격할 수 있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생물에 의해 긁히거나 물렸다는 보고도 있죠. 일부 지역 주민들은 개인이나 가축의 실종을 그 생물의 활동 탓으로 돌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콩가마토에 대한 묘사는 중생대에 공룡과 공존했던 날아다니는 파충류인 익룡과 유사합니다. 익룡은 막질 날개와 가벼운 골격과 같은 비행에 대한 독특한 적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한 조각을 발견하는 것과 완전히 손길이 닿지 않은 제2차 세계대전 전장을 찾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몇 년 동안 현지인들과 함께한 한 호주 남성은 일종의 살아있는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는 파푸아뉴기니의 정글에 있는 유명한 코코다 트레일 근처에서 이 전장을 발견했습니다. 좁은 길은 그를 크릭 지역으로 이끌었고 이 지역은 1942년에 4일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이 전투를 펼친 곳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전장 발견 소식이 퍼지면서 역사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사한 병사들의 마지막 안식처도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곳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제2차 세계대전 발견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아마존 지역은 6.7평방킬로미터가 넘으며 아직 미개척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고고학자들은 볼리비아 정글에서 기념비적인 정착지의 유적을 발견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원격 레이저 스캐너가 있는 헬리콥터를 사용해야 했고 서기 5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고대 문화가 살았던 6개의 다른 지역을 스캔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 사이에 두 소녀가 나무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작은 외계 생물이었죠.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지만 두 소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고 생물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그들만큼이나 그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생명체가 숲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길을 잃은 것일까요? 아니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손전등의 불빛으로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생물은 나무 뒤로 물러나 사라졌습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와 UFO 목격 가능성은 오랫동안 사람들을 매료시켜왔으며 이 경험은 그 불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와 신비한 소리가 들리는 숲은 외계인이 숨을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뉴저지 데블에 대한 이야기는 250년 이상 전해져 왔습니다. 1938년 뉴저지 데블은 미국 유일의 주 데블로 명명되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저지 악마는 말의 얼굴, 개의 머리, 박쥐의 날개, 꼬리, 뿔 및 캥거루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뉴저지 남부의 늪지대를 배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혹시 이 사진 속 인물이 그가 맞을까요? 칸디루는 아마존에서 헤엄치는 기생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20마리의 피라냐 떼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해야 하죠. 칸디루는 몸의 모든 종류의 구멍을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수영복을 입고 물에서 수영하는 남자였죠. 콩고에서 온 이 다음 미스터리는 거대한 은색 기둥의 신비한 출현과 실종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단일체로 마음대로 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문제의 은색 거대 돌기둥은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에 나타난 수수께끼의 금속 구조물입니다. 높이가 3.7m인 거대 돌기둥이 갑자기 도시의 반달 지구에 있는 원형 교차로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 기원에 대해 토론하고 셀카를 찍는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등장 며칠 후 거대 돌기둥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 불에 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태우기 전에 막대기로 그 구조물을 훼손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루마니아, 터키를 포함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거대 돌기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거대 돌기둥을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거대 돌기둥과 비교하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빅풋을 알고 계시겠지만 마리콕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마리콕시는 숲속을 걷는다고 하는 남미 빅풋으로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합니다. 그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가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생물은 신음하고 으르렁거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를 두 다리로 걷는 원숭이 같은 생물로 묘사했습니다. 숲은 항상 신비롭고 섬뜩한 감각의 장소였습니다. 광활하고 빽빽한 초목이 있는 숲은 늑대와 곰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의 완벽한 서식지이죠. 때때로 숲에서 위험한 동물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숲에서 발견되는 다음 표지판은 매우 이상한 경고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마치 좀비의 손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한 남자가 손을 뛰어넘는 것을 봅니다. 이 표지판이 정확히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소름 끼치는 표지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경고 표지판을 본 후 나는 더 이상 그 숲을 걸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숲속에서 하이킹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외딴 숲에 들어가기 전 2번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경고 표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한 남자가 숲에 트레일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 아침 뒤를 돌아보았을 때 무서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는 목장 주인은 그의 카메라가 무엇을 녹화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빅풋이나 사스쿼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외계인과 더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얼굴은 피부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소름 끼치는 눈동자도 보기에 혼란스럽습니다. 박쥐는 충분히 무섭지만 흡혈박쥐는 매우 무섭습니다. 그들은 피만을 먹는 유일한 포유류이므로 흡혈박쥐라는 이름이 붙었죠. 낮에는 칠흑 같은 동굴에서 100마리에서 1000마리 이상의 박쥐 무리가 잠을 잡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이 나타나죠.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흡혈박쥐는 인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악어라고도 알려진 마함바는 중앙아프리카 콩고 지역에서 보고된 크립티드입니다. 이것은 길이가 12m보다 큰 거대한 악어로 묘사되죠. 마함바라는 이름은 큰 물뱀을 뜻하는 줄루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거대한 악어에 대한 보고와 전설은 수세기 동안 다양한 아프리카 문화권에서 지역 민속과 전통의 일부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종종 그 지역의 깊고 외딴 강, 호수, 늪에 서식하는 거대한 악어를 묘사합니다. 마함바는 유난히 커서 현존하는 어떤 악어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 생물과의 만남에 대한 증언은 인간과 다른 동물을 포함하여 큰 먹이를 삼킬 수 있는 무섭고 강력한 동물로 묘사됩니다. 숨겨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동물을 연구하는 아모동물학의 영역에서 이것은 종종 동아프리카의 루크와타 및 모켈레 은벤베로도 알려진 콩고 공룡과 같은 생물과 다른 전설적인 거대 악어와도 비교됩니다.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뱀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모두들 파푸아 블랙 스네이크라고 말할 것입니다. 2m 길이의 무광택 검은색 피부와 칙칙한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푸아 블랙 스네이크는 매우 무시무시한 동물입니다. 그들은 본래 수줍음이 많은 생물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간의 접촉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연이라도 위협을 받게 되면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물어버리며 신경 독성 및 혈액 독성을 전달할 것입니다. 파푸아뉴기니에는 다른 종류의 독사들도 많습니다. 사실 뉴기니 갈색뱀과 파푸아 타이판을 포함하여 적어도 80마리의 독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반지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존재하기 전에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연구는 일련의 참호를 보여주었지만 아무도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방어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선사시대 사람들이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마존의 풍경을 바꾸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좀비 사슴병으로 더 잘 알려진 CWD는 미국 중서부의 사슴 개체군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1967년 콜로라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 질병은 다른 23개 주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의 엘버타주와 서스케처원주, 심지어 노르웨이, 핀란드, 한국에서도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 질병은 사슴의 뇌와 신경계를 공격하는 프리온이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에 의해 발생하며 무엇보다도 조정 부족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사슴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좀비처럼 묘사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염된 사슴은 인간이나 포식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원을 그리며 걷는 반복적인 패턴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질병은 치명적이며 현재 알려진 치료법이나 예방조치가 없습니다. 사슴은 먹이 사슬의 중요한 부분이며 숲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산이 우려됩니다. 게다가 숲에서 좀비 사슴을 만나면 꽤 소름 끼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킨워커의 신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바오 전설에서 그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킨워커는 힘을 타락시킨 주술사로부터 유래했으며 동물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사악한 마법사라고 믿어집니다. 스킨워커는 늑대, 곰, 호요테 등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 도로 한복판에서 만나는 것은 꽤나 무섭습니다. 좀비 개구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실제 좀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진흙 속에서 발견한 과학자들과 그 독특한 부름 때문에 이름이 명명되었죠. 하지만 아마존에는 다양한 개구리가 있기 때문에 유일한 개구리는 아닙니다.
이름처럼 생긴 뿔 달린 개구리라는 또 다른 것이 있죠. 그것은 꽤 커 보이고 악마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먹습니다. 그들의 별명은 먹이를 통째로 삼키기 때문에 팩맨 개구리입니다. 에볼라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1976년 수단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두 차례 동시에 발병했을 때 처음 확인되었는데 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딴 에볼라강 근처였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에볼라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에볼라가 처음 발견된 이래 여러 차례 발병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장 광범위하고 어려운 에볼라 발병을 목격했습니다. 이 나라의 울창한 숲, 제한된 의료 인프라, 사회 정치적 도전은 바이러스의 지속과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발병은 종종 외딴 곳에서 발생하며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응 노력에 물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볼라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쉽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과 직접 접촉해야 전염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15세 청소년 윌리엄 가두리가 멕시코 정글에서 잃어버린 마야 도시를 찾았습니다. 위치는 마야 유적으로 여겨지며 피라미드 단지도 발견되었습니다. 소년은 항상 마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이 도시를 발견하였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구글어스 덕분입니다. 이제 당신도 구글어스에 흥미가 생기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악마의 집 밟는 땅이라고 불리는 이 원형 장소는 수년 동안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곳에 마귀가 걸어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소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베어크릭의 숲속에 있는 신비하고 무서운 장소입니다. 이 땅의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한 이론에 따르면 아메리카 원주민이 부족을 위한 모임 장소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운석 충돌이나 다른 지질학적 사건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여전히 미스터리와 불확실성에 쌓여 있으며 많은 방문객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뜩한 목소리를 들었다거나 유령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초자연적 현상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장소가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움과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신비한 장소는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길 것입니다. 감히 거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2022년 동물원 밖에서 이상한 생물의 사진이 올라왔을 때 인터넷이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물체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이 미국 텍사스의 에머릴로 동물원에서 카메라에 포착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인간처럼 보이지 않지만 동물도 아니며 빅풋처럼 보입니다. 철조망 울타리 바로 바깥에 숨어 있으며 사진은 새벽 2시 반쯤 찍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면 하이킹을 어디로 가는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과학자들은 채굴한 금에서 숲 전체를 독살시킬 수 있는 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금을 찾는 사람들은 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비법을 찾았죠. 그들은 금과 많은 수은을 혼합하여 이를 수행합니다. 물과 원광석을 섞으면 금과 결합한다고 하죠. 가열하면 수은이 타서 반짝이는 금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수백 개의 불법 금광이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백 명의 광부와 지역이 수은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숲과 야생동물들도 고통받고 있죠. 과학자들이 여러 곳에서 수은 중독의 흔적을 발견함에 따라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숲의 나무는 수은 스펀지 역할을 하며 잎사귀도 독성 물질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고대 문명이 하피 독수리와 같은 생물을 보고 즉시 전설로 뛰어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피 독수리는 그리스 신화의 하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죠. 하피 독수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새 중 하나이며 먹이 사슬의 맨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회색 꽃만큼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으며 하늘로 날아갈 때 날개의 너비는 6.5피트, 2m입니다. 콩고 정글에 살고 있는 공룡의 존재를 믿는다면 공룡은 아직 멸종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 따르면 카사이 렉스의 전설은 실제 공룡일 수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카사이강 유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크립티드입니다. 이 생물은 종종 익룡이나 선사시대 파충류를 닮은 크고 날아다니는 동물로 묘사되죠. 현지 전설과 목격자 보고에서 따르면 이것은 최대 7m의 날개 길이와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긴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깃털이 없는 것으로 묘사되며 가죽 또는 비늘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그것은 날 수 있으며 특유의 비명 또는 쉬쉬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 생물은 보트와 카누를 공격하여 전복되거나 부서진다는 믿음 때문에 콩가마토라는 다른 이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역 민속학에서 카사이렉스와의 만남은 종종 불운과 관련이 있으며 때로는 사악하거나 초자연적인 존재로 간주됩니다. 미국 오자크 산맥 깊숙한 곳에는 비극적인 역사를 간직한 버려진 병원의 잔해가 있습니다. 미주리 주립 요양소로도 알려진 웰치 스프링 병원은 1900년대 초 결핵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한 치료센터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1940년대에 전염병에 대한 항생제 치료법이 발견되면서 문을 닫기 전까지 거의 40년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오늘날 병원의 폐허는 과거와 병원 안에서 일어난 인간의 고통에 대한 증거로 서 있습니다. 이끼로 뒤덮인 돌과 녹슨 금속 장비는 그곳에서 살다가 죽은 환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병원은 실험적인 시술로 악명이 높았는데 시술은 종종 득보다 실이 더 많았습니다. 유적을 탐험할 만큼 용감한 방문객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유령을 보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소음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영혼이 남아 그들이 견디는 고통과 괴로움을 종결시키려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숲을 탐험하다가 뭔가를 발견한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